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저녁에 목이 아파도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슬프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슬프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번에 항공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가슴이 아플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1월 4일까지가 정부에서는 그날까지가 추모제를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또 그런 분을 위해서 이제 또 추모의 행사라든지 불교계에는 위령제를 또 이렇게 모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우리가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됐든 세대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든 안전불감증이 생기고 또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어떤 나라의 국민이라도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 아픈 일을 되새기면서 저녁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불교의 벤천사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된 정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말이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그 말은 이제 카이로스의 눈이 보이는지 아는가 누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손에 정울과 칼을 들고 있는 다른 그런 이야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손에 정울로 칼을 들고 있고, 하지만 카이로스는 어깨에 커다란 날개가 있고 두 팔에는 보조 날개가 있어 마주치는 사람이 우물쭈물 망설이며 4개의 날개를 가차없이 펴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된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준비된 그 마음으로 일어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벤천사, 우리는 불교의 벤천사에서 보게 되면은 저번에 하던 이야기를 마주를 하겠다면은 1516년에 gen국 대전에 나와 있는 성례 출례 규정에 의하여 또 도성교에 맞아 삭제돼 버린 1518년 도성 남북의 비군의 처소에 철거시키고 불상을 철거하였다는 그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부른다 그러면은 딱 붙어지게 한다면은 이 말이죠. 배불 시대의 고성, 배불 시대의 고성인데 우리는 이 배불 시대의 고성에서 뭐를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선 건국의 초기의 고성으로서 태조 왕사였던 무학과 그의 제자의 기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무학은 그 나홍의 법을 이어받은 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크게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태조가 신도인 한양으로 천도하는 건데 주역을 되었고 단안한 건국 사업을 또 다할 뿐 아니라 태조는 바로 태종의 대한 노염으로 바로 함흥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태조는 하여금 다시 서울로 오게 하여 부자 사이를 가깝게 하는 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베푸는 기세, 치열할 때의 정법, 수하고 오해와 무지를 없애기 위하여 크게 노력한 조선 초기의 명성으로 특히 알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hen정론을 보면은 유석지론으로 보면은 바로 지어 불교의 탄압함에 있어서 부당한가 밝혔을 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유교와 불교에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도가의 자상의 사상까지도 포함하여
상교일치라 그러죠. 상교일치를 제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불교 사이에서 독도적인 바로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세조께서 때에 고성이 심의의 수미와 바로 세조가 믿고 숭배한 성녀들로서 속리산에 있는 서로의 만나 동갑의 동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조는 인경불사로 인하여 강경도감, 역경사업을 크게 기여하였고 그 밖에 불교의 문화사학과 바로 세존 자신의 신불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 성녀를 일으켜 일감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생육신이라고 그러죠.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김신술이라고 그러죠. 김신술. 우리는 그에 의해서 바로 무엇을 갖게 있었느냐. 김시섭은 또 성녀가 되어 스스로의 설장이라고 이렇게 일으켰었습니다. 그래 이름한 뒤 양주의 수락사와 갱주의 거모사나 용장사의 등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세종의 부름에도 받아서나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리면에서 특히 법화경이 깊은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화경의 조예 깊었다 하면 법화변찬에 저술하여 성가 안목으로서 법화경의 참신한 해설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관계가 있는 전에 저희가 법화경을 강의를 했을 때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어떤 관계, 바로 어떻게 됐다? 중종의 흑심한 척불 속에서 한국 불교가 맹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대표적인 고성으로서 바로 정심과 지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심은 연산군에 환속하여 항일산 들어가서 여자의 신도와 거짓으로 바로 혼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업과 지업에서는 교법이라고 합니다. 교법. 그래서 법준에게 전하여 신라를 가던 법맥을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까이 바로 가까스럽게 있게 하였고 지업을 말려는 지리산 초암에 머물면서 제자의 양성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학들이 선운도서의와 벌집의 벨행록이라고 그러죠. 가르쳐 여실한 지혜를 얻게 하고 다음에는 선우로서 지변뱅으로 제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화경이나 하흥경이나 우리가 능흥경 등의 대성경정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전의 모두가 현대 우리 불교를 하죠. 불교 강원의 교화서 과정의 바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원이나 선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영의 지업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화에서 영간과 일선의 배출되었고 다시 영간의 밑에서 휴전과 선수 두 대사의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계 불교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문정왕후의 홍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보면은 문정왕후의 윤씨는 정종 왕비로서 중종의 흑심한 우리가 말하는 배불 정책이라고 합니다. 배불 정책. 그런데 배불 정책을 속에서도 불교에 독심하여 신봉하였고 성렬 건익을 용화하려는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45년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영종 12세 때 나이로 즉위하자 대비로서 어떤 선정하게 됨에 따라서 평소에 품었던 불교의 중흥의 뜻을 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가 중요하냐면 1545년이죠. 그냥 그때로 해서 대비는 1550년의 맹종이죠. 맹종 5년의 12월 성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이듬 해에 보우이에게 교단을 중하여 중책을 맡겼습니다. 이에는 이제 보우 선사는 문정 대비를 도와서 봉헌사, 지금 봉헌사의 선종 본사로 삼고 그래서 봉선사를 교종 본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성법을 어떻게 했다? 성가를 다시 시행하는 등 교단 중흥하는 데에서 전개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에 우리가 말하는 성가 예비 시험을 시행하고 그 해에 1552년이죠. 봉고사인 성선이 실시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단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그 유능한 그 성녀들이 바로 배출이 많이 됐다 합니다. 그래서 성선을 응시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은 최고의 고성인 그 후정은 이때 성가의 출신으로서 어떻게 됐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맹종 때 교종 판사와 선종 판사라고 합니다. 선종 판사를 바로 역임하여 바 있었고, 유정은 역시 그 뒤에 성가에 등용하였고 이들을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으는 그 문정 대비를 도움을 받아서 불교를 중시켜가는 가정이 돼 당시 조정의 대신의 그 유생들을 크게 반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방에서 보호에 타도하려는 상소를 빗받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생들이 동원되어서 터무니없는 그 제목을 날조하여 보호의 요성들을 규정하여 참살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죠. 우리는 그 여러 가지의 그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도 우리들이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아픔, 바로 현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현재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아파가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제주항공 여객 사건 희생자 무한항공이죠. 그 무안에 있는 공항에서 그런 크나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여객의 사고들이 우리는 가슴 아프게 하고 너무나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우리는 참을 수 없이 바로 가슴 아파서 목이 메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슴 아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도 이 방송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목이 메이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바로 무한의 어떤 가정이 광야 제주항공의 사건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맞춤도 하고 다시 돌아온다면은 우리는 성운관들의 그 유생들의 시위까지도 하였지만은 문정 대비 성불의 그 성교 우리 생각을 조금의 급하지 않고 보호에 적극 기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하여 불교 중흥에서 벨정도 1565년입니다. 5년에 4월에 문정 대비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사업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꼭 잡혀 제주도로 귀향가는 그 제주의 목사 변협에 의해서 장살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부터는 성녀들의 사회적 지위가 다시 떨어져서 사역과 바로 천태로 불교의 바로 산종으로 다시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가 문정 대비에 의해서 15년 동안의 불교의 보호하는 운동이 비록 중도에서 끊어졌지만은 우리는 뭐를 했다? 바로 배출시키는 교단 맥맥입니다.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맥을 이어졌다는 거죠. 그 후일에는 극단에 극복하는 데에도 성녀들이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고 그 계기가 되었으므로 보호는 유생들에게 희생과 미움을 받고 요성이라는 악명을 뒤집혀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 풀이를 한다면 좀 나쁜 쪽으로 풀이가 되겠습니다만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요성이 아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각과 학식입니다. 갖추는 걸성이라고 순교자들이라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군의 그 구구는 바로 보호부터 시작된 거죠.
문정대비에 의해서 부하는 빛을 보았고 불교의 고성들이 바로 유생들과 탄압에 의해서 산속으로 쫓겨가서 살았지만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랑이죠. 병자호랑의 어적과 침입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해지자 바로 그때 우리가 말하는 성병입니다. 성병이 일어나는 거죠. 성병이 일으켜 대창과 나터로서 애적을 물려찌르고 바로 나라를 어려운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1592년이죠. 선조 25년입니다. 25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바로 왜군을 방정, 혼란 속에서 정치적 지주를 잇고 있던 이 땅의 무인지경처럼 휩쓸어 황성도 무너지고 구강도 선조의 결국 북쪽으로 피난길을 가고 이렇게 된 이야기죠. 이러할 때에 공주의 갑사의 청년함이죠. 청년함에 있던 규정은 제자 영조가 약 500명의 따리고 바로 여기에서 어성군입니다. 이끌고 청주성, 바로 지금 말한 청주성입니다. 청주성으로 계속 싸우고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병이라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라가 위급할 때는 성녀들이 나가서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녀가 아름다운 모습이 그때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성녀가 돼서 아무 때나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 데 나가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바로 국가를 위하고 국가를 살리는 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성군입니다. 이끌고 그 청주성을 내치고 싸우고 크게 승리하고 청주성을 탄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주를 피난 갔던 왕은 처음으로 성전을 보게 되고 전해지자 영교에게 당상을 직한 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특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바로 영교는 어병장 조흥과 함께 다시 금산의 외적을 물리치자 중과 부적으로 장렬하게 바로 전사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산성의 싸움에서는 조흥은 비록 700명을 어사의 영교가 그날엔 800명을 어성이 끝까지 싸우다가 순교함으로써 바로 외적도 끝내 성을 버리고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항상 있던 휴정도 왕의 부탁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 팔도흥성입니다. 팔도흥성. 팔도도 총섭에서 직접 받은 뒤 전국의 성녀의 갱문에 돌면서 모든 불교인들의 외적을 몰아내는 데 동참하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정은 그 순간에 법흥사에서 1500명의 여성을 모았고 그의 제자 유정은 금강산에서 일어나 강동지방을 중심으로 바로 800명의 여성을 모았고 바로 처영은 지리산에서 일어나 호남지방의 중심으로 바로 1000명의 어병을 또 희생을 이끌고 각각의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어병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많고 어영과 갱은 선열과 청배, 해암, 법경, 그리고 상기 등의 모두가 쟁쟁한 어성장으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처지에서 일어난 어성은 총수가 5천여 명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도흥섬의 휴정은 73세입니다. 고령입니다. 제자에 이어서 뱅끈을 일부를 대응시키면서 강동지방에 달려와 도총섭이죠. 동총섭의 주력의 성군과 합세하여 요정 성군도 대장으로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을 도맡게 하였고 그리하여 1589년인가 1593년 1월에 이를 어성군의 명나라군에 합세하여 외적을 물리치려고 평양성을 회복하였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처영은 행조산성을 쏘면서 크게 공을 또 세웠고요. 그럼 우리는 어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역할이 많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요정들은 계적의 정유년이죠. 다시 침범했던 때에 어성군의 정에
부대를 이끌고 어디로 갔다? 서생포 예적을 포위하여 여러 차례를 거쳐 적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그 석정의 바로 탐지하고 새로운 평화로운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후방에는 팔공산성, 거무산성 등의 산성에 산 이들을 비롯하여 4천여 석의 바로 군량미를 도달하였고 많은 지거물을 제공하는 등의 공적을 남겼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란이라는 끝난 뒤에는 그의 우리가 말하는 산성의 당비를 위해서 바로 힘쓰다가 바로 장시의 산사에 돌아와 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는 조정에서는 어떻게 걱정을 했을까요? 바로 일본과의 국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 전문가였던 유정을 다시 불러들여 그 문제를 이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정은 1604년에 선조 37년 7월이죠. 그 왕이 그 특명으로 일본에 가서 이듬해에 올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교의 그 상을 종된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뿐 아니라 바로 포로를 잡혀갔던 동포 3천여 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가 그 일본에서 객은 바로 일가 성가에 선 일본인들이 바로 말하는 삼행대사의 유정에 대한 대우가 관계에서는 흥미가 있는 바로 설화가 전해오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설보하상입니다. 설보하상 이야기가 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설보하상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때 일본군에게 가등청정이 지휘하는 군과 소수행장이 지휘하는 군과 양군이 그 선봉부대죠. 침략을 왔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삼행대사의 조정의 그 밑에서 한 명을 받고 울산의 주도하던 가등 청정을 만났습니다. 그게 삼행대사의 가등 청정과 일화가 밀양 포충사죠. 우리가 지금 있는 밀양 포충사. 포충사에 있는 송운대사 영단 비문입니다. 그거 보면 비문이 있죠? 그거 보면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에 보면 어떨 때 보면 나라가 어떤 물이 생기고 한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행대사의 선조는 20주년 가보년 4월과 7월, 12월 3차에 걸쳐 일본과 사령관의 가오마사, 일본에 있는 가오마사입니다. 가오마사를 만나 조선의 침략이 돼야 바로 부당성에 대해서 바로 쟁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등청정의 삼행대사는 명성을 뜯고 있던 차에 삼행대사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자기가 일본 아들이 삼행대사를 시범을 해보고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들이 그 창칼을 뽑아 좌우로 도요를 하게 하고 그 중에 삼행대사를 우리가 그려오게 합니다. 그래 일본군은 죽일 듯이 삼행대사를 무섭게 놀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행대사는 어떻게 했다? 죽어도 두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을 목에다가 두루하지 않고 웃구만 싶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로부터 삼행대사가 전혀 겁먹지 않았다고 이렇게 연락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접한 청정의 내심에서는 맹불허전이라고 하죠. 맹불허전. 바로 맹불허전의 명성이나 명예가 헛되지 않고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맹불허전이 명성만큼 그 명예가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갱년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등청정의 사나운 얼굴이 삼행대사를 물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조선에는 값진 보물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물은 일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어보니까 어찌하여 보물이 일본에 있다는 말이요? 물어보니까 삼행대사는 손을 들어 가등청정 머리를 가리켜 태연히 답합니다. 장군의 머리에는 큰 상금이 걸려 있어 우리나라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군 머리를 베고자 하니 장군은 바로 머리가 값진 보물이지 않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가 보물이라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장군의 머리가 그래 삼행대사의 말을 듣는 말이에요. 가오등 하는 가오청정 놀라 돌면서 얼굴이 바로 창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손을 목을 만지며 내 목이 조선의 보물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대사께서는 조선의 보물을 물어꾸려 내가 어리숙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히 물어가지고 혹 때려 혹 돌붙여놔 버렸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삼행대사의 어떤 그 지혜성과 그 가르침이라 그러죠. 자기의 깨달은 가르침을 일본에 굴복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우리가 말한 대사의 조선의 보물을 물었더니 내가 참말로 어리석소 가등정정 군막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천대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행대사는 큰 소리로 웃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면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고 일본군들이 일체의 그 웃음을 터뜨렸다라고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 설보 이야기가 조선에 그 출병한 전 일본군의 웃음에 그 자아내고 일본에까지의 전해졌다고 해서 그 히데요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청정이 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백이 어떻게 됐다 충전한 설보는 하상을 보고 싶구나 도쿠가와와 웃음을 터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은 웃었다는 맹장의 그 가등을 쳤다는 건데 우리가 이에서 1636년 바로 인조 14년이죠. 12월에 병자호랑이 오죠. 병자호랑이 일어날 때에 바로 우리가 이때에는 어성군이 일어나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바로 각성과 맹조의 대표적인 어성장입니다. 그죠? 많이 봤죠? 그래서 어성장인데 임진왜란 때에 서성의 부 바로 어떻게 했다? 임진한테 서성의 부유를 대신하여 싸움터에 나가서 우리가 명나라의 장수와 함께 바다에서 바로 개척 무차했던 작성 1624년이죠. 우리는 말하는 그 조정에서 성녀들을 하여금 남한 산성을 싸게 하였고 팔도로 총섭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감독하여 3년 만에 완공하였답니다. 그래 남한 산성이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때 지리산 하엄사에 있을 때에 병자호랑이 일어나자 3천여 명의 성군을 모아 그 항만군의 이라고 이름하고 남한 산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항하였답니다. 그 도중에 왕이 항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진군에 중지하였습니다. 또 그 맹조는 1627년 인조 5년에 후금을 쳐들어와 4천여 명의 어성군을 거느려 안주 전투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병자호랑 때는 그 공양민을 모아서 보급하는 등 많은 활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마치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할 것 없이 이마치만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 더 하더라도 우리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 항역의 그 참사의 맹복을 비는 마음으로 해서 전부 다 각 지역마다 시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참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모두 다 이렇게 참배를 하시고 또한 4일까지 우리는 그 조의를 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마음의 가슴 아픈 것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인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고 그 슬픔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더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삼습니다. 자, 우리는 참배를 당하신 모든 분에게 영가님에게는 극락왕생을 하시고 다시 한생을 하셔서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희생되신 분의 맹복을 비고 유족 여러분에게 모든 분에게 또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나 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12월 하루입니다. 하루에는 전체적인 절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암의 합동 지장 신중갱을 하게 되는데, 내일은 지장 본갱을 해서 모든 분에게 안락하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모든 각 분들은 절에 다니시면 꼭 내일 가셔서 분양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하시고, 또 마음으로 또 지장갱을 한 번씩 독송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희생당하시는 분을 위해서 자, 잠시나마 묵념하는 마음으로 지내겠습니다. 모두가 다 소원 성취하시고, 또 하나의 또 모두 다 지장보살이라고 염송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장보살